슈퍼스타즈. 아련한 추억 속에 그 이름을 부르며 감회에 젖을 수 있었다. 슈퍼스타즈.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프로야구 역사에 머물다 사라져갔지만 그 후 30년이 걸려도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몇 가지 대기록들. 산미 슈퍼스타즈는 몇 가지 기록들을 경신하고 선구적인 항로를 개척해 나갔다. 그들 앞에는 새로이 쓰여질 역사만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세운 신기록 퍼레이드를 잠시 조금만 살펴보기로 하자. 82년 산미 투소진 국내 프로야구 최초의 사이클링 히트를 작성. 동시에 1김 1팀 최다 득점 기록. 물론 산미 투소진이 산미 타자들에게 사이클링 히트를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격이었다. 82년대 삼성전에서 최다 점수차 201을 기록.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두 번이었다. 라이온스가 밉다. 그래. 최다 점수차가 중요하지 승패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82년대 MBC전에서 산미의 투수진 4연속 타자 2루타 기록.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은가? 우린 밀어줄 땐 확실히 밀어준다. 어설픈 건 싫다. 84년 16연패의 기록 작성. 100점 맞기가 빵점 맞기가 어려운 것처럼 16연패가 16연승보다 어려운 법이다. 84년 산미의 불방망이 국내 프로야구 최초의 노히트 노런을 수립. 84년 산미 투수진 1이닝 최다 루타 18루타의 화끈한 기록 작성. 85년 오비와의 인천 경기에서 최다 점수차 완봉 경기 기록을 수립. 완봉이면 완봉이지 이겼는지 졌는지는 묻지 말 것. T 85년 작년 16연패에서 멈추었던 신기록 행진을 18연패로 연장시킴. 그들은 기록이랑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았다. 슈퍼스타즈. 인천의 소년 야구 팬들은 그들을 통해 절망의 나락을 경험했으며 비록 순간이었지만 환희에 젖었던 순간들을 그들과 함께했다. 어린 마음에 퍼부었던 원망과 저주의 말들은 그들과 함께 역사의 저편으로 아련히 멀어져 갔다. 프로야구 시대의 개막. 82년은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 생겨난 해였다. 프로야구가 생겨나기 이전에 고교야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금이야 펜스 위를 바바박 세걸음 걸었음 뛰어올라 홈런볼을 건져내어 공을 주스려는 펜스 뒤의 야구 팬들을 어처구니 없이 만들어버리는 메이저리그의 수비와 빗맞은 공이 도저히 외야 플라이일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공이 어이없이 펜스를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피하자의 홈런, EM에 육박하는 떡대들과 시속 160km의 불붙는 광속구를 일상처럼 보며 프로야구에 길들여진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실책과 힘없는 스윙과 투구를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귀엽고 재밌음. 80년대 초까지도 고교야구 대회가 국민적인 열광 속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순진한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최고의 뉴스메이커 빨간 장갑의 마술사 김동엽 감독과 당대 최고의 홈런 타자 김봉현 선수의 홈런 소식 등이 지면을 장식하곤 했다. 아직도 기억나던 기사의 제목 김봉현 선수 또 사면 타석 홈런. 전두환 대통령의 시구와 함께 대망의 프로야구의 시대는 도래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프로야구 시구를 했으며 한편 이순자 여사는 당시의 최고 인기팀은 역시 원년 우승팀 오비와 80년대 팀 삼성 국가대표들이 즐비 그리고 막강 킴스클럽 해태로 기억한다. MBC 청룡, 롯데 자이언츠에도 지역 팬들을 즐겁해주었다. 하지만 6개 구단 가운데는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평범한 그들과는 조금 다른, 아니 상당히 다른 컬트 야구단이 존재했으니 평범함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프로야구사에 굵직한 촉적을 남기고 불꽃처럼 산화해버린 원조 도깨비팀 산미 슈퍼스타즈이다. 도깨비팀이라는 이름은 그들 위해 존재하는 이름인 것 같았다. 도깨비팀 산미 슈퍼스타즈.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그들을 쉽게 잊을 수만은 없는 건 군산상고, 신일고, 경북고, 천안북일고 등 쟁쟁한 지방 명문고의 잔치였던 최고의 인기 스포츠 고교야구에선 언제나 타인, 방관자, 구경꾼이었던 인천의 소년 야구 팬들에게 이제 막 출범한 프로야구에서 당당히 우리 팀을 가졌다는 가슴 두근거리던 기억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동네 아이들하고 진정한 거금 5,000원을 들고 어린이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서며 설레던 순간과 어린이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가방 속에서 방수도짜리, 선캡, 회원카드, 야구 잠바, 야구 모자 등을 꺼내며
행복해하던 기억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성적에 침튀기며 독서를 퍼부으면서도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었는 모양이다. 난 그렇게 시니컬 보이가 되었다. 참고 슈퍼스타즈 야구 잠바 마이너스 몸통 부분은 곤색, 소매 부분은 하얀색으로 80년대 컬트 야구단 산미에게 어울리지 않게 평범하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함을 온몸으로 거부했다. 하얀색 소매엔 곤색에 이따시만한 별이 바바박 박혀 있었다. 즉 산미 어린이 회원들은 원더우먼의 팬티를 연상시키는 야구 잠바를 입고 다녀야 했던 것이다. 인천 지역에선 산미에 대한 애정으로 요 야구 잠바를 입고 학교에 등교하는 대담한 소년들이 한 반에 몇 명씩 관측되었다. 제1편 화려한 프로야구의 뒷골목 암울한 인천. 박철순의 역투로 우승을 감격을 맛본 오비 소년 팬들은 알록달록 예쁜 야구 모자, 앙증맞은 빨간 야구 잠바를 입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그때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도 사마른 쳐낼듯이 투수들을 우롱하던 백인천에 열광하며 개브랄티를 외치던 청룡소년 팬들이 야구라는 스포츠의 묘미를 한껏 느끼던 그때 참고 청룡 유일하게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야구팀이었다. 어릴 땐 라이온스, 타이거즈가 이름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청룡이 너무 이쁜 이름인 것 같다. 원년 최초의 바보 이선희를 탄생시켰지만 역시 80년대 팀으로 손색이 없는 라이온스 소년 팬들이 우리에겐 우승뿐을 외치던 바로 그때 참고 이선희 아마 최고의 자완 투수에서 원년 최초의 바보로 전락한 비운의 명투수,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드라마틱 홈런이었던 김유동의 그랜드슬램을 헌납한 비운의 주인공. 김유동은 그 후 갈비집인가 물텀벙이집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선희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이스 치는 바람에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다고 부산의 소년 야구 팬들이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운명의 장난으로 6번에 1번을 간신히 이기는 컬트 야구단 산미 슈퍼스타즈의 어린이 회원이 되었던 아무개는 원더우먼 빤스를 연상시키는 야구 잠바를 장롱 속에 처박아버린 채 억센 팔자를 탓하며 염세적인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82년 산미는 그 후 17년이 걸려도 넘어서지 못한 1할 때 승률이라는 어이없는 기록으로 인천 소년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거꾸로 보는 프로야구사 제2편 미완의 혁명. 83년 꼴찌가 드디어 프로야구 역사를 정복하다. 승리의 비결은 무질 뿐이다.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만 했던 인천 소년 야구 팬들은 82년 이후 인생에 대해 시니컬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야구를 사랑하되 절대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어른스러움을 강요받았던 소년들이었지만 모든 희망을 다 버린 것은 아니었다. 인천 소년들은 소박한 행복이라는 말을 전신으로 느끼고 있었다. 탈꼴찌.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았다. 더 바란다는 것은 프로야구에 대한 모독이었다. 지더라도 멋진 경기를 펼치라. 이런 호강에 바친 소리는 삼성 팬에게나 어울렸다. 우리는 도깨비팀 컬트 야구단 슈퍼스타즈의 팬이었다. 우린 자신에게 어울리는 꿈을 꾸어야 했다. 상대방 귀를 물어뜯더라도 이겨만 다오. 하지만 승부에는 독야 청청 초연했던 슈퍼스타즈의 플레이는 팬들의 발걸음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리게 했던 것이었다. 83년 원치 않아도 어김없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인천 소년들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준비된 꼴찌 산미의 처절한 성적을 담담히 기다렸다. 벌써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소년들이었다. 어쩌거나 작년보다 못하겠는가? 그래도 걱정이 앞섰다. 버트 그러나 기적은 원래 세상에 가장 버려진 곳에서 발생하는 법. 가장 아름다운 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핀다고 하지 않았던가? 83년 MBC와의 시범 경기에서 정구선 김진우 이영구가 한국 최초의 3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했던 것이다. 이런 비슷한 기록을 작년에 많이 기록했지만 그건 산미 투수진이 기록했던 것이었다. 이런 기록은 삼성팀에 의해 인천 구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믿을 수 없게도 이날의 주인공은 산미였던 것이다. 청룡 팬들은 경악했지만 가장 경악한 것은 역시 인천 팬들이었다. 쟤들 드디어 돌았나봐. 그리고 일반적인 물리법칙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초인이 호련히 등장했다. 그 이름하여 철원너구리 장 명 부 1983년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생기곤 한다. 철원너구리장 명 부 1983년 벽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국내 최초로
제일동포 선수 수입이 산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프로야구와의 격차는 방망이 거꾸로 잡고도 3할을 700인천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으며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산미는 여기서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초인 장명구는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컬트 야구단 슈퍼스타즈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어린 본인이 장명구의 볼배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눈은 없었지만 여느 투수들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투구 스타일이었다고 기억한다. 압도하기보다는 농락하는 투구 패턴에 가끔씩 섞어 던지는 빈볼. 아직 빈볼의 역할이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국내 팬들에게 타자의 몸쪽, 머리 쪽을 겨냥하는 빈볼과 넘어진 타자를 향해 비웃듯 던지던 특유의 실실 쪽에는 입가의 미소. 그는 진정 마인이었다. 장명부는 위협 투구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국내에서 메이저리그급 패싸움을 유도하여 국내 프로 야구의 액션 스펙타클을 가미시켜준다. 괴인 장명부는 3주라는 짧은 기간에 8연속 게임 완투승이라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달성한다. 등판 간격 조정이나 선발 마무리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나서 슈퍼스타즈 경기의 70% 이상을 등판을 했던 초인 장명부. 전날 완투 후 다음날 마무리로 나서는 그의 엽기적 투구 행각에 대해 정신력의 위대한 승리다. 참을 수 없는 무지의 강인함이다. 정신조차 초월한 히로뽕 기운이다 라는 다양한 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정설은 없다. 30승 투수는 21세기 안에 다시 등장할 수 있겠지만 장단컨대 승률 4할 때 30승 투수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야구선수로 데뷔하기 전엔 불가능할 것이다. 30승 41패. 그는 진정한 초인이었다. 참고 30승 투수. 80년대 일상적인 용어였던 20승이 넘기 힘든 벽이 되어버린 지금 30승? 그건 올해 1년 마운드에서 불살르고 야구 인생 불꽃처럼 막 내릴 각오로 던지면 이대진 정도의 투수가 삼성 타선 정도 받쳐주면 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그러다가 영영 밥숟가락 놓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특출난 선수 없이 장명부라는 초인이 가져다준 상승효과로 팀 전력은 급상승했으며 잠시 그들은 자신들이 토깨비하고 다님을 망각하고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듯이 기염을 토하며 맹타를 휘둘렀다. 결국 정기리그에서 이김차로 해태에 뒤져 한국 시리즈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결국 운은 거기서 다 했던 것일까? 한국 시리즈는 그 후 10년간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이다. 83년 이후 제정신을 차린 산미는 이후 청보와 태평양으로 3단 변신을 하며 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싹 갈아엎어버린다. 그 후 89년까지는 인천 연고팀은 모든 야구 팬들의 영원 성적의 마지노선을 든든히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게 되는데 전인 미답의 일할 때 승률과 16연패라는 아찔한 기록을 한 시즌에 달성해 인천 팬들을 끝없는 패배감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슈퍼스타즈. 성적의 마지노선을 든든히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5위 자이언츠 팬들의 열렬한 성원을 얻지만 83년 자이언츠 팬의 믿음에 여지없이 배신을 때리며 도깨비팀 산미는 철원 너구리 장명부의 눈물겨운 활약과 함께 금광옥 정구선의 쌍포이 말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도 덩달아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넘보게 된다. 금광옥 마이너스 무슨 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사람 이름이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컬트 야구단이라지만 산미에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선수만 모아놓은 것만 같았다. 지금이야 염경엽 정도면 아주 이상한 이름 축에 들어가지만 금광옥, 감사용, 정구선, 정구왕, 장명부, 이노봉, 김무관 뭐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이상했다. 물론 앞권은 김바이였다. 불미스러운 심판 폭행 사건으로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전호기의 내리 2회 그쳐 구두바이 한국 시리즈 하게 되며 이로써 험난한 인천 야구 팬들의 고난사가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한 여름밤의 꿈처럼 83년의 시즌은 그렇게 아쉽게도 지나가 버렸다. 산미 사장은 무심코 장명부에게 30승 1억 보너스를 약속했다가 장명부가 진짜 달성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든가 뭐라든가 하여간 장명부는 프로야구 사상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기염을 토하며 인천 야구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인천 야구는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것인가? 장명부라는 초인의 위력을 실감한 슈퍼스타즈의 프론트는 장명부와의 재계약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마련하지 않았을 정도로 상황 파악이 하나도 되고 있었으니
국가대표 출신이 즐비한 화려한 선수진을 거느리고도 최악의 성적을 거두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라이온스는 장명부 하나만으로도 80년대의 팀인 자신들보다 나은 성적을 올린 산미에 자극받아 제일동포 배터리, 김일용과 송일수를 수입하게 된다. 1983년엔 아마추어 국가대표로 묶여있다 돌아온 장효조와 김시진이 이미 입단하고 헐크 이만수의 괴력은 이미 입증되었던 바 일본의 김일용이 떠들썩하게 날아오면서 84년 라이온스는 전성기를 구가할 진용을 완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이 전혀 안되는 슈퍼스타즈 선수들은 작년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체력과 기량을 200%를 발휘해버린 이후 마라톤 레이스를 완주해버린 단거리 선수처럼 심신이 지쳐있었으며 트레이드를 통한 선수 보강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활약상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전성기를 이미 가볍게 넘겨버린 썩어도 준치 콤비 백인천 김유동 뿐이었다. 게다가 신인 보강에선 초호화 멤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여급 신인들과 안면이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여 작년에 이어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마음뿐이었음을 철없는 인천 소년 팬들은 상황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주제 넘은 기대는 얼마나 커다란 실망을 가져오는지 슈퍼스타즈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었으니 시즌이 시작되자 초인 장명부는 범인으로 전락하고 장명부의 추락과 함께 잠시 우리 슈퍼스타즈 맞아? 하며 자신들이 미사일 방망이인 줄로 착각했던 슈퍼스타즈의 타자들은 지난해의 도깨비 방망이로서의 위용은 간데 없었다 원래 없던 거니까 세상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고 있었다. 멋모르고 덩달아 뛸 때는 부담없이 잘하다가 갑자기 상황 파악이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진 탓에 방망이는 허공만을 가르고 그들은 칼춤을 추었다. 애써 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은 떠나질 않았다. 우리는 슈퍼스타즈였어. 라이온스가 아니라. 맞아, 난 공갈포였었지. 장명부와 함께 일본에서 건너와 한껏 방망이를 뽐내며 83년을 슈퍼스타즈의 해로 수놓았던 제일동포 이영구는 84년에 최다 병살 기록을 세우며 진짜 영구가 돼버리고 만다. 원래 바보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바보가 되게 마련이란 진리를 새삼스럽게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또한 작년 미사일 타선 역시 아무래도 어색하다의 핵심 멤버였던 우락부락한 영모로 외모로만 보면 홈런이 마구 뿜어져 나올 듯 했던 금광옥은 그라운드에선 순한 양으로 변해버리고 방망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온 클린업 트리오에 한술 더 떠서 하위 타선들은 하위 타선 전멸이라는 인천 야구의 전통을 만들어내기 이른다. 이제 막 오른 듯 보였던 너구리 신화는 바로 막 내려버렸다. 그렇게 장명부는 80년대 인천 프로 야구의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렸다. 모든 팀의 영양 간식으로 전락해버린 슈퍼스타즈. 특히 타이거즈는 우릴 완전 바보로 알고 있었다. 타이거즈에게 슈퍼스타즈와의 경기는 차려놓은 밥상이나 다름없었다. 어린 마음에 타이거즈가 되게 미웠으며 괜시리 브라보쿤과 바밤바마저 꼴보기 싫었다. 군계 일학 정구선의 활약만이 눈물겨운 84년의 시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인천 소년 팬들의 앞에 펼쳐졌다. 84년 준비된 우승후보 라이온스는 원년 우승을 박철순의 선수 생명과 맞바꾸었던 김영덕 감독을 맞이하며 차근차근 우승을 위한 행보를 시작하는데 정기리그 우승은 그들의 준비된 시나리오의 제일막이었다. 정기리그 우승으로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한 삼성은 후기 리그에는 느슨한 경기 운영으로 파트너를 고르기 시작하는데 원년의 라이온스를 상처 입은 사자로 전락시킨 장본인. 자다가도 한국 시리즈만 생각하면 가위에 눌리게 만들어버린 곰팅이 바로 그 베어스는 후기 리그 우승을 위해 순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베어스는 절대로 네버, 노웨이 용납할 수 없었으며 하기룡, 유종겸, 오영일의 삼각편대와 바람의 아들 이해창, 김인식, 데드볼 또는 순수 우리말로 몸에 맞는 공이 달인. 데드볼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 맞으면 팝숟가락 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김인식은 이런 몸쪽 공을 피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주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연속 경기 출장 기록이다. 최근에 그의 계보를 공필성 있고 있다. 그는 선동열의 직구도 피하지 않는 무모함을 보여주었다. 작년에 청룡과의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한 타이거즈보다는 원년 3미덕의 꼴찌를 면했던 자이언츠가 마음에 꼭 들었을 것이다. 물론 슈퍼스타즈가 한국 시리즈 파트너로 더욱 마음에 들었겠지만 그건 삼성의 혼자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모든 팀이 져주기를 각오해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자이언츠를 선택하게 하기로 맘을 먹은 삼성은 롯데가 후기 리그에서 우승하기까지 지대한 공을 세운다. 말이 좋아 지대한 공이지. 자이언츠와의 연속 경기에서 라이온스 팬들에게 조차 낯설은 투수들을 선발로 내세웠으며 모든 플레이에서는 허점이 드러나는 등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더욱 떠올리기도 조차 싫은 사실은 지난해 타격왕을 제외한 타점, 홈런킹 이만수를 전무후무한 타격 3관왕으로 만들기 위해 타격왕 레이스를 펼치던 자이언츠의 홍문종에게 10연속 고의 사고를 지시한 김영덕 감독의 추태였다. 홍문종이 20타석 가운데 안타만 하나 쳤어도 타이틀은 그의 것이 될 수 있었다. 김영덕 감독의 선수에 대한 사랑으로 애써 좋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프로야구판을 말아먹기에 부족함 없는 선례를 기록한 것이었다. 그래저래 말 많은 시즌 끝에 롯데 자이언츠는 후기 리그 우승의 감격을 맞이하게 되며 라이온스는 정기 리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성적인 5위를 기록한다. 물론 6위는 프로야구의 기초공사, 영원한 바닥판 슈퍼스타즈였다. 라이온스는 승부를 조작하면서도 그 밑으론 내려갈 수 없었다.